안녕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위원으로 참여하며 총괄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2일 1차 전원회를 시작으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됐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고작 2.5% 오른 수준입니다. 2025년 지금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된 것인데 이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입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3.6% 상승했고 2024년 초반까지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인데요. 노동자들은 소득은 조금 올랐지만 물가는 더 크게 올라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7.6%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명목 GDP 성장률은 8에서 10% 이상이었고 당장 기업 이익은 수십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전반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만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서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최저임금도 적게 올려야 한다? 이 말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살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OECD 기준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5에서 18%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하를 버는 저임금 노동자는 600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20대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약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임금을 올려야 소비가 늘고 그래야 자영업자 매출도 늘고 내수 경제가 살아납니다. IMF, ILO, 심지어 한국은행조차 저소득층 소득 확대는 경기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야 경기가 살아나는 구조인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경기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모두가 힘들다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2023년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1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기업은 5년 새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은 회복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진다, 가게 문을 닫게 될 거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조차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폐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임금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 부담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폐업하는 이유 1위는 인건비가 아니라 임대료 부담과 매출 부족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립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동반자이자 상생할 수 있는 관계이죠. 자영업자들은 경제위기에 12.3 내란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우 힘들었고 폐업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논의는 곧 가족 전체 생계에 대한 논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구 안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한 현실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버지는 치킨집을 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주말에만 알바를 고용하고 어머니는 쿠팡 플렉스 단기 택배를 일하시거나 요기요 배달 파트너로 일하시고 대학생 아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딸은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카페에 알바를 합니다. 통계청 2023년 비임금 근로자 실태 조사에서 1인 자영업자 가구 중에서 약 40% 이상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추가 소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연대 한겨레 공동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 중 약 28%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1인 이상이 알바 또는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플랫폼, 자영업, 단기 알바가 한 가정 안에서 공존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형마트와의 과잉 경쟁, 배달 앱의 35%에 이르는 수수료 구조 등 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희생양 삼는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대책은 대기업, 자본의 규제이지 최저임금 억제가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겉으론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가짜 사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회사 지시대로 일하고 평가받고 해고당하는 오분류된 노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배차 수락률과 고객 평점에 따라서 페널티나 차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도 앱 배차 시스템에 따라서 일감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도 대부분 회사의 매뉴얼과 지시에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로 2023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 평균 소득은 월 13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은 길지만 실제 시급은 5천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23년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는 88만 3천 명으로 집계됐고 월 평균 수입은 14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000원 줄었습니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4.4일, 하루 노동시간은 6.2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6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가정방문 점검 노동자, 배달라이더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직종은 시급이 8,000원대에 불과해서 2025년 최저임금 1030원에 미달이었습니다. 이동 대기 시간,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 업무의 필수적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개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노동을 기준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가짜 사정으로 오분류할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일부 경영계는 업종별로 여건이 다 다르니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 다른 대우를 하면서 차별이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청소하거나 음식 서빙하는데
업종 분류만 다르다고 임금이 달라지면 불공정하고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기준의 최저임금이 무력화됩니다. 사용자가 편법으로 업종을 바꿔 등록하거나 자회사를 통해서 낮은 업종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약 600개에 달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회를 기준으로 각각 최저임금을 나눈다면 그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행정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임금을 낮추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면 사용주는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 정신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선언하고 있고 최저임금법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종별 차등은 이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차등을 없애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민주시민들과 광장의 힘으로 내란 수괴를 탄핵하고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는 투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계약과 탄압으로 무너뜨린 노동 조건을 우리의 힘으로 바로 잡읍시다.